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앞두고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와 안전의 균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국민 생명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반쪽짜리 중대재해 예방법을 제대로 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최근 광주에서의 아파트 붕괴 시민재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포스코와 어제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죽어야 합니까?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강은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개정 법률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연대 발언해 주실 세 분입니다. 민주노총 이태희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의 이용관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스텔라데이지오 가족대책위의 허경주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으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 시민의 죽음 위에서 제정된 이 법이 드디어 내일 모레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역사적인 제정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제정안의 본래 취지와 내용이 크게 훼손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저 또한 제정을 위해 여의도 칼바람을 맞으며 단식까지 불사했지만 핵심 사안이 빠진 법안에 눈물을 머금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까지 해야 했습니다.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두 건의 붕괴 참사는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발생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대형 건물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 시민들은 경악했고 대규모 인명 참사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과 시행령은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정안에 비해 중대재해 적용 범위가 축소 내지 제외되었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 수위 및 법인에 대한 벌금형,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등도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현장 건물 붕괴 사고도 여수에서 현장 실습 중 사망한 고교생 홍군의 사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법률의 제정 취지를 되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전문가, 학계, 노동계와 꾸준히 의견을 나누었고 오늘 발의합니다. 2021년 중대재해 사망자는 무려 668명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친구였을 그들이 불충분한 안전조치로 잃지 않아도 될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삶을 지키는 법입니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듭시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조속히 개정안을 논의합시다. 법 시행 이틀 전입니다. 당장이라도 법안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노동자, 시민들에게 1터와 3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돌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경영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이 어디가 될 것이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 법률안을 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이틀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긴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 법의 적용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더 무성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과연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지고 제대로 정착될지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앞서 강은미 의원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또 매우 구멍이 많이 뚫린 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음을 이미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개정 법률안으로 제출하게 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료나 제조물에 대한 적용 범위에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인체 해로운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마치 이 원료나 제조물이 화학 제품으로 한정되는 이러한 수식어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체 해로운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하고 그동안 보호 대상에 생명과 신체만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 또한 마찬가지의 재해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직업성 질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급성 중독 등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매우 한정된 그런 적용 범위를 규정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급성 중독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주 학동 그 철거 건물 붕괴 사건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 및 그 인접 장소에서의 안전관리나 유해 위험 방지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보면 소상공인이나 교육시설, 다중이용업소에서 1000제곱미터에 해당 영업장이 미만이면 모두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공중교통수단에 보면 현재로서는 시외버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노선 버스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종사자의 범위에서 보면 여수에서 홍정운 현장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실습생을 포함시키는 부분도 개정합니다. 그리고 경영 책임자의 그 책임 대상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실제로 경영 책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면서 오히려 사업에 훨씬 영향을 미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회장 같은 분들이죠. 막상 시행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적용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소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어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 더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이 얘기에 대한 사각지대도 없애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포함시키는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있어서 법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추상적이라고 하여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등이라고 하는 좀 더 예시 조항을 두어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사고 중에 보면 발주에서 사고가 매우 규모가 또는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건설 공사는 발주로 이루어지는데 이 발주에 대한 책임이 빠져 있습니다.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선호 사건, 김영유 사건 등등 해서 많은 사망 재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법원이나 검찰은 여전히 벌금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수준의 기소와 구형을 반복하고 있고 1년 정도의 징역형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끝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의 하한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한을 상향하고 벌금형에는 지금 하한형이 다 빠져 있습니다. 500만 원 구형, 2천만 원 선고, 이것은 매출이 몇 조에 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법의 위화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의 하한형을 정하고 매출액 대비 벌금형을 도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사고가 났을 때 증거의 편제 현상으로 인해서 이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거의 하늘의 발따기라는 것이 여러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과관계의 그 책임 정도를 일정 정도 완화하지 않으면 이 법의 실효성이 매우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또는 그 기업에서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다면 적어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수사당국과 법원의 그 양형은 지금 이러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만큼의 법의 위화력을 주지 못할 정도로 깃털 같은 판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지 못하도록 양형 단계를 분리해서 별도의 양형위원회를 두고 심사해서 양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다시 도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투자 비용과 사고 후에 사고 처리 비용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 나가는 식의 벌칙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에서는 하한이 빠져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하한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 손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한을 손해액의 3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등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허가 과정에서 감독 과정에서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공무원들의 이 감시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허가나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반드시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 더 유예가 되어야 시행되는 문제로 인해서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의 80%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예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향해야 될 바를 보다 분명히 하기를 국회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법률 제정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제정 당시에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의 부족한 점을 미비점을 보완했다라고 하는 것 거듭 말씀드리고요.
올리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연대 발언 세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소개하지 않고 함께 소개하고 이어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재작년 단식농성까지 하셨는데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님이 먼저 첫 번째 발언을 해주시고요. 재작년 이한비 PD 아버님이시죠. 단식농성을 진행하셨던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의 이용관 이사장님이 두 번째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년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스텔라데이지오 가족대 측의 허경주 공동대표님 말씀 세 분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아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본부의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1월 법이 제정될 당시 농성자들과 단식을 하던 분들은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표결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내일 모레 시행하기 전에 새롭게 개정하자, 온전한 법으로 만들자, 개정안을 내주신 정의당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정의당은 당시에 법 제정하는 과정서부터 함께 단식하고 함께 투쟁해왔던 동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된 법률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그 역할을 정의당이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학동 그리고 알파고 붕괴 사고는 기업의 오너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광주 지역에서는 현대 산업개발을 퇴출시켜야 된다. 더 이상 건설 산업을 통해서 돈벌이를 유지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시민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현대 산업개발에 그동안의 공사와 계획된 공사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국회의 역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법들이 그리고 사고의 내용들이 이 법으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르고 그 죄가 증명된 범죄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사회적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들이 오히려 기업을 옥죄이는 법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거나 지금도 희생을 당하는 당사자들 그리고 불안한 현장에 노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이 법이 과연 얼마나 온전히 시행되고 현장에 적용되고 그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이 보호받을 시 감시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현장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가동합니다. 중대재해 재정본부에 참여했던 각 단위들도 이후 대응 체계의 상설적 운영 체계를 고민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상설적인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가동함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각 대선 캠프에 이사회의 생명안전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각 캠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이 과연 현재 대선 후보자의 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권 초기에 했던 약속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 대선 캠프들에 요구합니다. 노동자의 생명, 시민의 생명은 그 어떠한 정치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최우선적인 가치를 가지고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윤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고 대통령은 그 생명을 수호할 임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개정하여 죽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지난해 어렵게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이틀 후인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하는 사회,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소중한 법안입니다. 지난 1년 법 시행을 앞두고 조마조마하며 시행을 기다리며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죽음의 행렬은 매일매일 여전히 반복되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평택항에서 이선호 군이 어이없게 깔려 죽고 여수항에서 특송하고 현장 실습생 홍정훈 군이 혼자 요트 밑에 들어가 일하다 죽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안전의식은 딴 세상 이야기이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아 무법천지였습니다. 사고 없는 수백 개 업체가 다 똑같이 일하는데 재수없게 사고가 났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광주에서 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더니 급기야는 신축 공사 중인 고층 아파트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의 무법지대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어떠한 안전조치도 경계심도 무관하게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안전조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일보다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피해갈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잡금의 상황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재해도 여전히 죽음의 사각지대가 놓여 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와 소외된 노동자와 시민은 죽음의 행렬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외된 사업장과 책임자, 재난사고와 관련된
책임자 처벌은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일터와 사회를 건설하고 죽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저희 유가족과 피해자 운동 단체는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스텔라데이즈호 대책위원회 허경주입니다. 스텔라데이즈호의 2등 항해사였었던 허재용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스텔라데이즈호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수년째, 즉 만 5년째 침몰 원인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그 스텔라데이즈호 때문에 생활이 완전히, 제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약에 진작부터 제정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그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었다면 과연 스텔라데이즈호 같은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스텔라데이즈호 같은 참사를 저지른 기업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5년이 다 되도록 검찰로부터 전혀 아무런 기소조차 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지금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래서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저희같이 억울하게, 그리고 제 동생같이 억울하게 일하다가 죽고 저처럼 삶을 완전히 파괴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단식을 통해서 가까스로 제정을 이루어냈던 이 법은 처음 시작부터 누더기였습니다. 오죽하면 법이 시행도 되기 전부터 개정안이 발의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 법은 반드시 제대로 개정되어야 하고 제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기초적인 근간은 바로 안전투자 비용이 사고 처리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반드시 기업에서 인식하게 만들므로써 기업들이 본인들이 나중에 이런 참사를 일으키고 난 뒤에 벌을 받는 것이 두렵다면 차라리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함으로써 자신들의 기업 이윤도 추구하고 동시에 기업의 직원들이, 그리고 기업의 이윤 활동으로 인한 수많은 시민들이 더 이상 일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해침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텔라데이즈호 대책위뿐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재난 산재 참사 피해자 단체들은 앞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이라는 그 가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거듭날 때까지 끝까지 같이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강은미 국회의원님, 그리고 네 분의 발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